투자와 관련해서 비싸다, 싸다의 어떤 논란은 있을 필요가 없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영향받을 필요는 없다. 예, 예.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한 다음에 결단은 빠르게 해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투자가 제일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종잣돈 네. 모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 종잣돈을 불리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돈을 네. 어떻게 불릴 것인가. 예, 예.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뭐가 있어야지 하여튼 10원이라도 있어야지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종잣돈 만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때 정말 힘들고, 그때 누가 정말 더 독한가, 그 다음에 어떤 가족이 더 합심을 해가지고, 이제 이게 2인 삼각 게임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이 한쪽에서는 안 뛰어 그러면은 절대 못 이기거든요. 둘이 이제 착착 맞춰가지고, 부부가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부부가 이제 훨씬 빨리 나가요. 그래서 요새 젊은 부부들이 좋은 게 뭐냐면은, 이게 잘 맞아요. 뜻이. 네, 뜻이 잘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보면은 부부가 같이 와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예비 부부가 많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같이 와요. 그러면은 똑같은 강의를 들으니까 생각이 같아질 거 아니에요. 생각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끝나고 디스커션하고 정 안 되면 나중에 저한테 다시 물어봐가지고 누가 맞아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심판이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거기서 보면 이제 생각이 점점 이게 싱크로나이즈 되니까 이제 2인 삼각 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돈을 모은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더 효율적인 한테 굴릴 것인가. 그게 바로 이제 투자가 되는 거죠. 투자가 되는 건데, 이거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약간 진득하고, 조금 이렇게 자기 확신이 있어? 그럼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게 낫고요. 나는 굉장히 순발력이 있고 빠른 성과를 원해? 그럼 주식에 하시는 게 낫고요. 거기서 또 돈이 적으면은 주식밖에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전세 끼고 산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가 실거주 하려면 몇 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돈이 모인 다음에 이제 그거 할 수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단돈 이제 100만 원 갖고도 이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그냥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런 재주가 없어가지고 나는 그냥 주식도 안 되고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가고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인데, 그런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면 하지 마요. 거기서 하지 말고, 그런 분도 해봤자 손실만, 내가 1억 벌었는데 1억 모아놨는데 했더니만 8천만 원밖에 안 됐어. 내가 그거 안 했으면 2천만 원 번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럼 하지 말고, 그렇지.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그러면은 그냥 저축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손실은 안 나니까. 그러면 내가 그런 재주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나? 그렇죠. 해봐야죠. 돈을 해보고, 그러면 이것다가 정말 돈을 날려봐야지 아는 거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사이버 머니 갖고 하세요. 사이버 머니. 이제 사이버 머니라는 게 뭐냐면 가상의 돈이죠. 자기가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있다.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10억씩 지금 여러분 계좌에 날려드릴게요. 뿅! 날라갔습니다. 자, 10억을 갖다 여러분 받았으니까 그 10억 갖고 그 돈 이제 현실에서 못 씁니다. 자, 10억 갖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주식도 사보고, 자기가 이제 신문을 보고는 한 거죠. 아, 요새 이제 뭐가 이제 저기 한데, 뭐, 전기자동차가 저기 앞으로 한대, 그럼 테슬라 한번 사볼까? 샀더니 망했어요. 또는, 그럼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이제 그걸 한번 꼼꼼하게 노트에 적어 놓고, 아, 이 반도체가 지금 부족하대.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차를 못 만든대. 그러면, 아, 반도체 만들고 파운드리 만드는데, 그럼 삼성전자도 앞으로 파운드리에다가 많이 투자한다는데, 그럼 삼성전자 주식을 좀 사볼까? 사봐. 또 그렇게 자꾸만 자기가 연구하는 대로 가가지고 뭐가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연구를 해가지고 신문 보고 경제 신문 같은 거 보고 잡지 보고,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쓴 컬럼 보고 쭉 자기가 그 중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사고 팔고 하면서 꼼꼼히 거다가 노트에다가 일기장 적듯이 이제 해보세요. 그 일기장 적을 저는 투자일기라고 하거든요. 꼼꼼히 해보면은 자기 노하우가 쌓여요. 그 노하우가 돈보다 사실 더 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벌고 안 벌고는 나중 문제고, 그건 돈을 나중에, 벌기 위한 자신만의 어떤 훈련. 그렇죠. 이것이 그게 더 되면은 중요하다. 돈은 나중에 저절로 따라와요.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예를 예. 들면 예. 지금 많이 상승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예, 예. 고점이다. 예. 돈이 있어도 지금은 사면 안 된다. 좀 예. 떨어질 때를 기다려라. 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자 일단 투자의 타이밍과 관련해서 어떻게 예. 보세요? 부동산? 이제 부동산도 사실 아까 그 이제 사이버머니 갖고 할 수 있는데 주식보다는 덜 재미가 좀 없는 게 주식은 올랐다 떨어졌다 하루에도 몇 번 와가지고 그러니까 결과가 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이니까 몇 년 때 근데 결과 나오는 거니까 하다가 내가 3년 전에 내가 어떤 주식을 어떤 부동산 샀다고 내가 사이버머니로 마음의 위안을 갖고 있어. 근데 그게 3년 후에 나오고 막 그러면은 중간에 잊어먹잖아요. 내가 한 거 그렇죠. 자체도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이론은 주식 쪽에는 조금 많이 맞는데 이쪽에서는 안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되는데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지표를 쭉 한번 보시면은 집값이 오를 때보다 떨어질 때보다 오를 때가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IMF 이후로에 보면은 오르는 게 한 95다. 그럼 떨어진 게 한 5예요. 그러니까 19대 1 정도로 이제 상승이 이제 많았죠. 그러면 옛날에도 올랐으니까 앞으로도 오르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사실 보면은 이렇게 하급의 논리예요. 뭐 어저께도 이렇게 했으니까 오늘도 이렇게 한 거는 그거 갖고 이제 100% 논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집값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와 똑같이 지금 집값이 너무 비싸서 떨어질 거다 하는 논리도 사실 보면 맞는 논리는 아니에요. 지금 집값이 이만큼 비쌌어. 근데 미래에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었어요. 타임머신이 미래 갔다 왔더니 미래는 지금보다 더 비싸. 그러면 자, 생각을 바꿔보세요. 2015년도, 지금부터 한 6년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필름을 돌려가지고 2015년도에 한번 가보세요. 제 말에 의심이 있으면 2015년도에 그때 컬럼 쓴 거, 사람들 쓴 거 뭐 이런 거 기사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때도 집값 떨어진다는 사람 엄청 많았어요. 집값이 이렇게 비싸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뭐 하는 거고요. 더 필름을 돌려봐가지고 2003년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3년도네. 2003년도 정도 되는데 어떤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그때 제가 이제 어떤 동호회를 갖다 이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제 집을 갖고 계신 분이 강남에. 네.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집값 올라간다고 막 맨날 이렇게 쓰더니 어느 날 갑자기 집을 딱 판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하락론으로 돌아서는데 막 여러 가지 지수, 뭐 인구, 뭐 소득 이런 거 딱 막 해가지고 계산을 만들어가지고 절대 강남 집값은 평당 1,00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걸 그 사람이 증명을 했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강남 집값은 3억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그 사람이 증명을 한 거예요. 자, 지금은 가격 갖고 3억이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당연히 사죠. 있는 돈 없는 돈 해가지고 사죠. 강남 집값이 얼만데. 근데 그 사람은 3억 이상 사는 건 다 바보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과거에서는 그 당시 경제 상황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경제는 계속 커가는 거고 통화량은 늘어나는 거고 그 집값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들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뭐 집값이 앞으로 이렇게 비싼데 떨어질까요? 이렇게 뭐 올라갈까요? 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분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10년 후에 짜장면 값이 지금부터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제가 그거 궁금하거든요. 제가 역설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짜장면 값 떨어지죠라고 얘기한 사람 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짜장면 값 오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아니 왜 짜장면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거죠. 저 인구도 줄고 짜장면 먹는 사람도 줄어들 텐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모르는 척하고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그 악 의원님 말이 와서 물가라는 게 올라가고 그때 밀가루 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갈 때는 당연히 짜장면 값 올라가죠. 그런데 왜 아파트 값은 떨어진다고 생각하냐는 거죠. 똑같은 경제 물건인데 거기서 보면. 그래서 이 떨어진다 생각한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 집값이 50 올라가면은 50 떨어지고 50 올라가면 50 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 패턴을 그려보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95 올라가고 5 떨어지고 95 올라가고 5 떨어지고 95 올라가고 5 떨어지고 그게 바로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거기 나온 데이터가 있으니까 엑셀을 좀 쓸 줄 아시는 분, 또 파워포인트를 쓸 줄 아시는 분들은 누구나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그런 투자와 관련해서 비싸다, 싸다의 어떤 논란은 있을 필요가 없다. 투자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렇죠. 영향받을 필요는 없다. 예. 지금 내가 여건이 된다면 투자하는 게 맞다. 예. 물론 이제 단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단기적으로 오버슈팅 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되냐?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3달 후에 들어갈 건지, 지금 들어갈 건지, 1년 후에 들어갈 건지, 그거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이 주식과 달리 부동산은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그 재화가 아니거든요. 이 거래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내가 샀어요. 근데 오후에 요게 한 2%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팔고 그 다음날 사도 돼요. 근데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샀다 팔았다 하는데 취득세 들어가죠. 복비 들어가죠. 등기 이제 수수료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은 사실 뭐 5% 왔다 갔다 하더라도 거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작은 파도에 휩싸이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IMF 이후에 그렇게 5% 이상 조정받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어쨌든 그 요즘 뭐 말이 많잖아요. 그 1등주, 주식도 1등주, 그렇죠. 그다음에 네. 아파트도 똘똘한 한 채. 네. 자, 그러면 그런 말이 적합한 그런 네. 조건, 좋은 입지에 좋은 환경, 뭐라 그럴까, 투자처로 네. 볼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제 그 자산이 어느 정도 이제 쌓이면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하다가 주식에서 좀 쌓이면은 이제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는데요. 부동산은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이제 스포츠 스타 같은 경우 보면 어디에 무슨 건물을 샀네 뭘 해가지고 그런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제 그 연예인의 특성상 인기가 있을 땐 소득이 높다가 거기서 인기가 사라져가지고 대중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면은 그거에 따라서 비례해서 이제 소득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후 대책이 없으니까 빨리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이제 배전한다고 돈 들어올 때 빨리 그걸 딱 안전자산으로 옮기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략을 그 중에서 그럼 이제 내가 만약에 10억 원어치 산다 또는 20억을 산다라고 20억의 자금이 있어가지고 20억 산다 그러면은 2억짜리 10개 사는 방법이 있고 20억짜리 하나를 사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때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른데 지금은 그 2억짜리 10개 사는 것보다 20억짜리 하나 사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현 정부는 다주택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20억 있으면은 2억짜리 10개 가진 거를 더 죄악시하는 거죠. 물론 20억짜리 하나 가지고 가는 거에 대해서 현 정부가 박수 쳐주고 너 잘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일가구 일주택 난 한 주택 하나밖에 없어. 그리고 그거 나 실거주하는 거야 라는 거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압박할 논리가 조금 희박하죠. 그래서 지금 현 정부 상황에서는 가능한 이제 주택 수는 줄이고 이제 자산은 순자산 들이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좀 그 세금이 좀 적게 나옵니다. 네. 근데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좋은 투자처 예. 이제 그 계속 말씀하시는 게 한 세 가지 얘기하시잖아요. 예. 그 교통과 교육 환경. 예. 이것이 사실 이번에 코로나 뭐 이거 터지고 하면서 이제 뭐 재테크 근무가 시작이 되고 원격 근무가 시작이 되고 뭐 이러저러한 것들이 좀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좀 외곽 쪽으로 빠지는 거 아니냐.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투자는 예.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나요? 이제 코로나 사태는 이제 언젠가는 극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택근무라는 거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나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재택근무가 나올 것인가. 그건 또 논란이 있죠. 그럼 이제 재택근무 이제 서로 모이지 않고 서로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또 다른 거에 유혹을 받습니다. 저 사람 대신에 AI나 로봇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인가. 굳이 모여서 안 한다 그러면은, 굳이 이렇게 모이지 않아도 회사가 운영되는 걸 보면은 사람을 상당 부분을 외주를 주거나 상당 부분을 이제 컴퓨터나 또는 AI 또는 로봇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하는 거니까 사실 그렇게 가는 사회는 바람직한 사회는 아니에요. 어차피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모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꼭 이렇게 모여서 할 것인가라는 거 이제 이슈가 있는데 자, 그러면 외곽으로 퍼서서 가면은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면은 전국이 똑같이 오르고 똑같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서 보면. 그런데 보면은 그게 100% 그런 게 아니라 100%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좀 완화된다는 거지. 그 세상이 이제 100%로 그렇게 된 나라도 없고요. 100% 그게 완전히 이 분권화된 케이스는 별로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보면은 직장이 많은 동네,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동네, 이제 이런 위주로 좀 더 먼저 이제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강남 같은 이런 인기 지역은 계속해서 예. 그 투자처로 가장 1등 지역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도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런 곳들을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그 투자가 제일 좋은 곳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제일 많이 오를 곳에 투자해야 돼요. 그럼 많이 오를 곳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일자리가 많은 데가 집값이 비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10만 개예요. B라는 지역은 일자리가 5만 개예요. 그럼 당연히 A 지역이 더 주택 수요가 많기 때문에 B 지역보다 더 비쌌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A 지역은 지금도 10만 개지만 10년 전에도 10만 개였어요. 전혀 이게 주택 수요가 늘어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B 지역은 5만 개인데 10년 전에 2만 개였어요. 그러면 이 10년의 기간 동안에 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3만 개의 일자리를 보고 외부에서 그 지역에 들어와서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었으니까 그러한 변화의 폭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상태를 보는 게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계속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많은 데가 집값이 많이 올랐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여기가 더 일자리가 늘어나는데 또는 여기가 교통수단이 더 좋아지는데 여기가 소득이 더 높아져가지고 학군이 좋아지는데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게임이 바로 이제 투자예요.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네.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사람만큼은 아파트를 좋아하는 민족은 없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예. 결국 우리가 집과 관련해서는 딱 떠오르는 건 아파트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파트를 살 때 예. 새로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사는 게 좋으냐 예. 아니면 예. 그냥 오래된 아파트도 괜찮지 예. 않냐. 예. 그러니까 똑같은 왜냐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오래될수록 이게 감가상각이 돼가지고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예. 사실 그 차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예. 어떤 게 맞을까요? 그 집이 만약에 땅의 가치가 없고 건물만 가치가 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회계상에서 이제 40년 감가상각을 적용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4억 원짜리 집이 있다 그러면은 매년 1,000만 원씩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제로 가격에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부동산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고요. 4억 원의 집이 있어. 그러면 건물값이 4억 원이 아니고 땅값이 아니고 땅값이 3억 원이고 건물값은 1억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 1억 원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거죠. 그런데 그럼 집값은 왜 오릅니까? 땅값 3억 원이 오르는 거예요. 3억 원이. 시간이 가면서 돈 가치가 떨어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땅 가치가 올라갈 거. 땅 가치가 올라가는 게 바로 이제 그걸 갖다가 입지라고 부르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제 미국 같은 데서도 입지가 영어로 하면 로케이션이에요. 로케이션인데 저는 이제 미국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이제 여기 집을 보러 다니면은 거기 리얼터가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중개 이제 한국말로 하면 리얼터가 집을 고를 때는 첫째도 로케이션, 둘째도 로케이션, 세 번째 로케이션이고요. 깜짝 놀랐죠. 아니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 나 이거 한국에서 한 건지 한국 사람들이 얘기한 건지 알았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한국말 하도 모르는 백인이 이 부동산을 구할 때는 첫째로 로케이션, 둘째로 로케이션, 서드 로케이션 이래가지고 내가 이게 원래 미국에서 시작했나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이 부동산의 전 세계적으로 이게 공용되는 통칙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입지가 좋은 곳에 낡은 아파트가 입지가 떨어진 곳에 새 아파트보다 훨씬 나은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입지가 같을 때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새 아파트를 갈 것인가 낡은 아파트 그거지 입지를 무시하는 건 전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평수 아니면 뭐죠 완공 연도 이런 거보다도 그렇죠. 입지 얼마나 좋은 입지냐 땅값이 얼마나 좋고 앞으로도 땅값이 오를 만한 지역이냐 그렇죠. 이걸 확인하는 게 가장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시장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끝이냐 아니면 더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상승장과 하락장에서의 이 부동산 투자 전략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상승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하락장이 됐을 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대부분 이제 집을 살 때 겁이 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보면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글을 있습니다. 이게 집값이 떨어질지. 내가 샀는데 제일 꼭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집값이 뭐냐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어떻게 역사상 보면은 95 올랐다가 5 떨어지고 95 올랐다가 5 떨어지고 이제 이런 패턴을 갔기 때문에 오르는 게 떨어지고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사면은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샀어. 어떤 사람 5억 원짜리 매물이 있었는데 없어졌어. 시장에 5억 1,000밖에 없어요. 그럼 가서 5억 1,000 살려고 했더니 없어졌어요. 이제 5억 2,000밖에 없대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5억 2,000에 살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밑에 5억이나 5억 1,000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니까
5억 2천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걸 딱 사는 순간 그 다음 또 떨어져가지고 내가 기네스북에 기록되는 바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저 5억 2천 산 놈도 있어. 뭐 이렇게 바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누구나 두려워요. 그래서 살 때 이제 두려움을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처음에 투자한 사람은 이제 자기 결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투자자가 본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온갖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온갖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다 같은 비슷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하는 건 좋아요. 아무나 덜썩덜썩 사면 큰일 납니다. 거기서 오면. 그러니까 집값 떨어진다 한 사람도 문제지만 아무거나 사라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어딜 사겠다 생각을 하면은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고민은 하루만 고민을 하는 거죠. 밤을 새가지고 이것도 따져보고 저것도 따져보고 막 그거 해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고, 왜? 내가 고민의 폭이 길어지면은 그래서 나 7개월 내지 8개월에 걸쳐서 고민한다? 그건 우유부단한 거예요. 내가 선택을 못하니까 시장 상황이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라고 기다리는 거지. 그건 신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잘 고민을 한 다음에 결단은 빠르게 해야 돼요. 상승장에서는. 왜?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 네, 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절대 5억 2천 이상이면 안 사라고 하면, 나만 그렇게 생각하면 뭐해? 다른 사람들이 막 사고 5억 3천 4천에 다 사는데, 그럼 내가 그때 5억 2천에 샀으면 내가 지금 현재 5천만 원 올랐는데 5천만 원 지금 싸게 사는 건데, 그러니까 난 원칙이 있어. 5억 2천 이상이면 절대 안 사. 그건 내 얘기지.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조금 자기가 과감하게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있고요. 하락장에서 이제 반대로 해야 되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이제 매물이 더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조금 시간과의 싸움을 거치면서 좀 기다려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장에서 좀 조심할 게 뭐냐면 물건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정말 이상한 물건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좋은 건 다 나가고. 네, 쓰레기장 옆에 막 벌레 많이 나오는데 막 이렇게 그런 데만 나오거든요. 뭐 정말 그 단지에서도 좋은 것들은 다 먼저 팔렸거나 아니면 매물을 다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정도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추격 매수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고요. 다른 단지를 가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그 좋은 입지,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그러니까 좋은 집이 나오지 않으면 아예 사지 마라. 예, 그거는 이제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보면은 나중에 약간 주춤할 때 그런 데는 팔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단지를 옮겨가지고, 그럼 이 단지에서는 이미 끝났구나. 그럼 내가 지역을 옮겨야 된다가 좀 다른 데를 좀 찾아봐야겠다라고 하지, 굳이 그냥 무리하게 분위기에 휩싸여가지고, 이 동네에 이 매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매물, 이 매물 하나밖에 없으면 안 사면 돼요. 네. 사실 세상에 널린 게 투자처고, 널린 게 투자처죠. 이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돈이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이 없지 투자처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투자처는 많습니다. 근데 사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이런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되면 사람이 조급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 뭐 주식도 추격 매수를 한다든가 고점에 아니면 뭐 하여튼 이 흐름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럴 수 있을 때 어떻게 자기 관리,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후회할 만한 결정을 하지 않는 법. 조금 이제 투자했을 때 욕심을 조금 줄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사이버머니 이제 10억씩 드렸잖아요. 잘 그걸로 해보세요.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는 왜 그걸 해보려냐면, 그게 게임 같지만은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져요. 처음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잠이 안 와요. 그렇죠. 불안해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한테 이제 주식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지금 회사를 다녀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를 다니는데, 막내 아들이. 자, 그래서 이제 걔가 이제 자기가 이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제가 이제 너 돈 쓰면 안 돼.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해가지고 돈을 뭐 좀 모았어요. 그래서 1년 반인가 그 사이에 뭐 하여튼 꽤 많이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아빠 이제 주식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너 주식을 해야지. 너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이 투자 마인드가 생기니까 해. 그러고 이제 종목은 제가 안 가르쳐 주고 네가 찾아서 해. 그러고 했는데, 뭘 해가지고 산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또 경제과 나왔으니까 이거저거 공부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리고 사고 나가지고, 아빠 잠이 안 와. 이게 떨어지면 자기가 그 모을 때 굉장히 어렵게 모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까 종잣돈 모을 때 엄청 힘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젊은 애가 어서 막 쓰고 싶죠. 자기 친구들 막 쓰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모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했으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래, 그게 바로 네 공부야. 잠이 안 오는 거지. 근데 이거를 몇 번 해보면은 잠 잘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너가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 실제 돈 갖고 하면 손해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갖고 한번 여러분이 사이버머니도 진짜 머니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뭐 장난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무슨 블루 마블인가 어떤 그런 게임 하는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진지하게 그거 갖고 해보시면 여러분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투자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됐잖아요. 워낙 저금리에다가. 그렇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지금 워낙 자산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새로 네. 뭐 20대들 같은 경우는 네. 뭐 좌절감을 겪는 경우도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 30대도 그렇고 내가 언제 집을 사, 예. 뭐 언제 모아서 뭘 해. 예. 그러니까 아예 그냥 포기하고 지금 순간을 즐기다 가리라. 예. 욜로족들 늘어나고. 예. 근데 이제 요즘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막 예, 뭔가 일확천금 예, 한탕을 예. 통해서 신분 상승을 꾀하려는 어떤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예. 우리가 이렇게 조금 힘들지만 예. 악착같이 예.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 불려나가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예. 충분히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로도 가능하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봐요. 자기가 제일 힘들고 자기가 제일 억울하게 당하고 있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상당히 편한 시기에 살았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봤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참 좋았다. 그때 한자 몇 개만 하면 과거 급제해가지고 영의 정도 하고 됐지 않느냐. 말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 당시에도 보면은 소위 이제 그 입조를 영정이 되든지 뭐가 하려고 그러면은 조선에서 1등 해야 돼요. 천재해야 되는 거예요. 신숙주라고 알잖아요. 신숙주. 그 사람이 7개 국어를 했어요. 7개국을 능통했어요. 지금같이 그때 학원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학원이 없는데 독학해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지금같이 뭐 프랑스 말, 독일어 이렇게 가보지도 못하는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근처에 7개국 있기도 어려운데 7개국어를 했어요. 천재 중에 천재죠. 그런 사람들인 거고, 그런 사람 지금 태어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종을 얻는 거고, 옛날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자만 하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들 바보 아니고, 옛날 사람들 다 천재 짓고 바보도 있어요. 자, 베이비부모 세대 중에서도 투자 잘해가지고 자산가를 잃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베이비부모 세대에서도 지금 리어커 끌고 폐주소난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 집 마련 더 어려웠습니다. 왜? 옛날에는 주택보급률이 낮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적었잖아요.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100% 넘었습니다. 흔한 게 집이에요. 자기 눈높이가 높아서 그런 거지 흔한 게 집이라고요. 그리고 옛날에 소득이 낮았잖아요. 지금 소득이 높잖아요. 그걸 비교해보면은 옛날에는 쉬웠고 지금은 어려웠다? 그 소리를 갖다가 지금 여러분이 녹음해가지고 나중에 30년 후에 여러분의 자녀한테 들려보세요. 엄마, 아빠 때는 그때는 정말 놀고 했지. 서울의 집값이 평당 1억도 안 됐다며, 와, 그때 내가 태어났으면 정말 서울에 한 100채 살겠다. 이 얘기 여러분 자녀가 분명히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 자기가 힘들다 그러는 거지, 쉬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문제는 지금이 하고자 하는 제일 쉬운 의지,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 네, 내년 시작을 더 해야 어렵고 된다. 후년 점점 더 어려운 거예요, 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재테크 불변의 법칙 아기곰님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자산을 모으고 종잣돈을 모으고 그걸 불리고 어떻게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떻게 그 뭐라 그럴까요? 노후와 관련해서 이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